법의 나라, 칼이 아닌 질서로 천년을 버틴 나라. 여러분, 고구려는 산의 나라였고 백제는 강의 나라였죠? 그럼 신라는 뭘까요? 바로 법의 나라예요. 신라는 좀 특별했어요.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제일 오래 갔거든요. 왜냐고요? 힘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질서로 다스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볼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알에서 태어난 신비한 건국 이야기부터 왕권 확립까지. 두 번째는 법과 제도로 나라를 완성한 과정이에요. 준비되셨어요? 자, 그럼 기원전 57년 경주로 출발합니다. 1화 알에서 태어난 왕, 경주의 나정이라는 우물가를 보세요. 조용한 아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알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어? 저게 뭐야? 알이 쪼개지면서 한 아이가 나왔어요. 몸에서 빛이 솔솔 풍기는 신비한 아이였죠. 이건 하늘이 보낸 아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발켜거세. 기원전 57년 6개의 부족이 모였어요. 우리 이 아이를 왕으로 모시자. 좋아. 하늘이 보낸 아이니까. 이렇게 신라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근데 신라는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부족 연합이었거든요. 경주 지역의 6마을이 모여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육촌연맹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왕이 한 집안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박 씨가 왕하다가 석 씨가 왕하다가 김 씨가 왕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이번엔 네 집안 차례야. 알았어. 완전 협약 공동체였던 거죠. 아직 진짜 국가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중요한 왕이 나타났어요. 바로 내물왕이에요. 내물왕을 보세요. 당당하게 서 있죠? 이 왕이 뭘 했냐면요. 왕위 세습을 확립한 거예요. 이제부터 김 씨가 계속 왕한다. 박 씨랑 석 씨는 우리는? 이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물왕은 새로운 왕호도 썼어요. 마립간이라고요. 뜻이 뭐냐면 연맹의 대군장이에요. 완전 멋있죠? 근데 내물왕 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구가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막겠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줬죠. 쾅쾅쾅. 왜구를 물리쳤어요. 고마워, 고구려. 이때부터 신라는 좀 더 안정됐어요. 정리하면요. 내물왕 이콜 김씨 왕위세스 플러스 마립간 칭호 플러스 고구려 원조. 시간이 더 흘러서 지증왕이 나타났어요. 지증왕을 보세요. 뭔가 정리하고 있어요. 이 왕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국가의 이름을 확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뭐야? 그 전까지는 사로국 계림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이제부터 신라다. 딱 정한 거예요. 왕호도 바꿨어요. 마립간이 아니라 그냥 왕. 더 간단하고 명확하죠? 행정구역도 정리했어요. 주군제도를 만들어서 여긴주, 여긴군 이렇게 나눴죠. 농사도 발전시켰어요. 소로밭을 가는 우경을 장려했거든요. 소 써서 밭 갈면 훨씬 빨라. 여러분, 지증왕 덕분에 신라는 부족국가에서 진짜 국가가 된 거예요. 정리하면요. 지증왕 이골 신라 국호 확정 플러스 왕호 사용 플러스 행정제도 정비 이화법과 불교로 나라를 세우다. 자, 이제 신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이 나타났어요. 이름부터 의미심장해요. 바로 법흥왕. 법을 흥하게 한 왕이에요. 이름 그대로예요. 법흥왕을 보세요. 한 손엔 법전을, 다른 손엔 불경을 들고 있어요. 이 왕이 한 일이 3가지예요. 첫째, 율령 반포. 520년에 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 이 법을 따라야 한다. 전국이 하나의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법치국가의 탄생이에요. 둘째, 불교공인. 527년에 불교를 나라 종교로 인정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귀족들이 반대했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은 불교 안 믿었어. 그때 이차돈이라는 신하가 나섰어요. 제가 죽어서 증명하겠습니다. 처형당하는 순간 전설에 따르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얀 피가 흘렀대요. 귀족들이 깜짝 놀랐죠. 이건
진짜구나.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셋째, 금광가야 병합. 532년에 금광가야를 합병했어요. 영토가 쭉 넓어진 거죠. 여러분, 버풍왕이 왜 대단하냐면요. 법으로 통일하고 불교로 마음을 하나로 만든 거거든요. 신라는 법과 불교로 완성된 나라였어요. 정리하면요. 버풍왕 율령, 반포 플러스, 불교공인 플러스, 금광가야 병합 비콜, 국가 시스템 완성. 버풍왕의 손자가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바로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을 보세요. 말을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러 가는 걸까요? 비석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순수비라고 해요. 여기까지 내 땅이야 하고 표시하는 거죠. 진흥왕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첫째, 한강 유역 진출. 백제랑 고구려 사이에서 한강을 차지한 거예요. 완전 대박이었죠. 근데 이게 좀 찝찝해요. 백제랑 같이 고구려 공격해서 한강 되찾았는데 신라가 혼자 다 가져버린 거거든요. 백제가 완전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야, 우리 같이 했잖아. 둘째, 화랑도 정비. 화랑도가 뭐냐면요. 청소년 교육제도예요. 귀족 자제들을 모아서 산으로 들러보냈어요. 가서 수련하고 와. 심신을 단련하는 거죠. 화랑도 정신은 5가지예요. 세소고개라고 해요. 사군이충 임금을 섬김에 충성을 다하라. 사친이요. 부모를 섬김에 효도를 다하라. 교우이신벗을 사김의 믿음을 가져라. 임전무태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말라. 살생유택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이게 신라의 정신이었어요. 셋째, 순수비 건립. 북한산, 황초령, 창녕. 여기저기 비석을 세웠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랑하는 거죠. 지금도 그 비석들이 남아있어요. 정리하면요. 진흥왕, 이꼴 한강 진출 플러스, 화랑도, 정비 플러스, 순수비, 건립 이꼴, 최전성기, 삼화 골품제와 법의 나라. 자, 이제 신라만의 특별한 제도를 볼게요. 바로 골품제예요. 골품제가 뭐냐면요. 혈통으로 신분을 나누는 거예요. 제일 위가 성골이에요. 왕족 중에서도 최고 신분이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밑이 진골이에요. 귀족 중심층이죠. 높은 관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밑이 6두품, 5두품 이렇게 내려가요. 숫자가 낮을수록 신분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진 거예요. 넌 진골이니까 여기까지. 넌 6두품이니까 여기까지. 피가 곧 권력이었던 거죠. 이 제도가 좋았냐고요? 장단점이 있었어요. 좋은 점은 사회가 안정됐어요. 내 신분은 이거니까 이만큼 하면 돼. 명확했거든요. 나쁜 점은 나중에 너무 경직됐어요. 나 능력 있는데 신분이 낮아서 못 올라가. 불만이 쌓인 거죠. 행정 조직을 볼까요? 중앙엔 육부가 있었어요. 왕경 귀족들이 관리했죠. 지방은 주군 현제도로 나눴어요. 5개 주로 크게 나누고 그 밑에 군이랑 현이 있었어요. 화백회의도 중요했어요. 화백회의가 뭐냐면요. 귀족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대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됐던 거죠. 상대등이라는 직책도 있었어요. 귀족 대표예요. 왕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견제도 했죠. 여러분, 이게 신라의 특징이에요. 왕이 법으로 다스리고 귀족이 예로 견제했던 거예요. 이 균형이 신라를 1000년 동안 지탱했어요. 불교도 엄청 중요했어요. 버풍왕 때 공인된 불교는 점점 퍼져나갔어요. 사찰이 여기저기 생기고 스님들이 백성들을 가르쳤죠. 화랑도 정신에도 불교가 녹아 있었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강해져라. 즉, 신라는 불교로 정신을 통합하고 법으로 제도를 통합한 나라였던 거예요. 신라는 칼이 아니라 법으로 강해진 나라였어요. 혁거세는 하늘의 아래서 태어나 6촌을 하나로 묶었어요. 내무랑은 왕위를 세습했고 지증왕은 이름을 통일했어요. 버풍왕은 법을 세웠고
진흥왕은 나라를 넓혔죠. 고구려가 산이었고 백제가 강이었다면요? 신라는 법이었어요. 힘보다 질서를, 전쟁보다 법을 믿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제일 오래 남을 수 있었던 거죠. 신라는 하늘의 명이 아니라 사람의 질서로 천년을 버텼어요. 이제 새 나라가 다시 맞부딪혀요. 불과 예화법이 섞이면서 마침내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되죠. 다음 편에선 삼국 통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